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까? 예, 그렇죠. 그래요. 외계인같이 앉아있죠. 저는 잘 모르니까. 우주라는 거 좀 모자라니까 마음맞게 좀 더 해주시죠. 말씀드리고 끝났겠죠. 근데 왜 다음 학기에 하게 되면 예. 그때 처음 오시는 분은 또 헷갈리고 그러시고 좀 겹치면서 또 반복이 되면서 예. 또 처음부터 새로 하자니 또 하신 분은 또 중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차를 출력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되고 개념들이 상관이 되니까 신선이 됐으면 힘드시죠. 그런 문제가 그래서 그 원형 이정이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예. 예? 이거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괴가 이렇게 건괴가 이렇거든요. 이게 이제 건이고 요게 초구죠. 이게 지난 시간에 다 했는 건데 이거는 9,2죠. 9, 3.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거를 공간으로 치면 이게 부모, 가정이면 부모, 자녀, 선생, 학생, 사장단, 뭐 이쪽은 사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는 한 사람의 일생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일생 아니어도 10대에 해당되는 사람, 20대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요 9.3을 뽑은 사람은 괴를 뽑을 때 다 30대냐? 그것도 아닙니다. 60대가 요거 뽑을 수도 있고요. 20대가 이거 뽑을 수도 있고 이거 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럼 이제 10대나 또 가정의 막내라고 해보자. 조구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하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한국인들이 여기 제일 많이 해당이 됩니다. 건괴의 성격하고 한국인들의 문화하고 제일 유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건괴하고는 일본인들의 그 정서, 그게 제일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한국인을 그 건괴를 통해서 한국인을 이해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초구는 뭐 초등학교 이런 데 입학하는 그런 단계죠. 한국인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요. 학교 가서 몇 등 하고 싶어 하나요? 우리 학급은 한 30명 되니까 나는 한 20등이면 족하다. 뭐 이런 학생은 거의 없죠. 몇 등 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엄마는 몇 등 하기를 바라나요? 1등이죠. 아마 학생도 엄마 따라 그런 분위기가 좀 있겠죠? 없다 하더라도 지도 2등 하고 싶진 않을 거라고요. 한국에 그 입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솔직하게 네 속에 있는 말을 해라.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 이러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나요? 예? 사장까지 올라가고 싶죠.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다 자기를 뭘로 생각하죠? 하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늘이에요, 한국의 사람. 길 가는 사람도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니까 현실적으로는
여자는 공주병으로 나타나요. 남자는 왕자죠. 예. 그러니까 초라한 몰골을 하고 가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러면 성질내. 아니 내가 겉보기는 초라해 보여도 내가 그 아줌마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속으로 뭐예요? 공주라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사모님 이렇게 불러야 돼. 독특합니다, 한국인들이. 되게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두 그루가 있잖아요. 두 그루인데 한국인들은 이 뿌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그루가 아니죠. 우리가 남인가 어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우리로 쓰죠. 우리 집에 가자 이러지. 야, 우리 내 집에 갈래? 이런 소리 잘 안 하죠. 근데 이 뿌리는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건 안 보이는 거죠. 내한테 두 요소가 있습니다. 남이 보고 있는 나와 안 보이는 나. 보고 있는 나는 이게 초라할 수도 있죠. 몰골이. 안 보이는 나는 이게 뭐죠? 이거는 얼마만큼 클까요? 무한히 크다를 우리는 우리말로 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있나요, 이게? 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죠. 그러니까 나는, 안 보이는 나는 하늘이고, 보이는 나는 초라할 수도 있는 거지. 이중 구조를 한국인은 갖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면, 영화 보면 거의 춘향전입니다. 춘향은 뭐냐? 귀한 성판서의 딸인데, 현재는 뭐예요? 천한 기생딸이잖아요. 요게 우리 민족의 그런 두 가지 마음이라고. 그래서 그 천한 기생딸로 알고 접근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변사또. 변사또한테는요, 죽여도 덤빕니다. 근데 귀한 따님으로 알고 접근하는 남자가 있죠. 이몽룡. 이몽룡한테는 목숨도 바칩니다. 이게 한국인이라고.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 되게 괜찮은 주인공인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무시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아주 학대하는 또 변사또가 있고, 그걸 진가를 알고 또 이렇게 받들어주는 또 사람이 하나 있고, 뭐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 걸 만들려니까 뭐 기억 상실증 걸리기도 하고, 출생의 비밀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그 온갖 그런 걸 만드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주고 왕자다. 그래서 1등 하려고 언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 1등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땅 그러면 입학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라톤 선수가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요. 1등 하려고 죽기 살기로 달리면 다른 사람 여기 가는데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이게 1등 할까요? 못 할까요? 마라톤 구경해 보셨나요? 예. 100m는 이게 우스워. 마라톤은 예. 오래 달려. 예. 여기까지 가는데 요만큼만 더 빨리 나가도 그건 끝장납니다. 그 자기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그 유지를 약간만 더 오버페이스 하면 약간 무리하는데요. 힘 조절이 안 돼서 나고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절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 우리나라에 그 말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건 좀 꺼벙한 애인데, 좀 뭔가, 성장이 좀 그거 한데, 마라톤을 뛰는데 얘도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코치가 옆에 자전거 타고 가면서 천천히 뛰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마라톤 뭐 약간만 좀 더 앞서가도 이제 바로 기권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힘을 계속 축적을 하면서 가야지 힘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입학을 하는 순간 마음은 1등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또 엄마도 또 1등 시키고 싶어. 그래서 밤잠 안 자고 막 1시, 2시까지 공부시켜가지고 전교 1등 했단 말이죠. 야, 우리 애는 이제 전교 1등이다, 이제. 장래가 아주 기대된다. 무슨 기대요? 잘하면 고등학교까지 가고 아니면 중학교 때 축 처집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전교 1등 하던 애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막 땅을 치고 울고 이러는데요. 제 옆집 애들도 보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막 저 강남에 가면 학원 막 보내느라고요. 엄마들이 난리가 나는데, 야, 쟤들 지금 잘하면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 가서 중학교 다 나고됩니다. 예. 거의 중학교까지는 1등을 해요. 예. 고등학교 때 근데 축 처지죠. 축 처집니다. 어쩌다가 대학까지 잘 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맥을 못 춥니다. 한국에서 뭐 전교 1등하고 전국에서 1등 했던 사람들 미국 가서 회사 다니는데 평사원도 잘 못한대요. 어쩌다가 대학까지는 잘 갈 수는 있어도 그 이제 인생에서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조구는 잠룡이야. 물에 잠겨 있는 용이다. 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은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못 날면 어떻게 되죠? 하늘을 못 날면. 내가 공주인데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비실비실 한 평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한이 맺힙니다. 한이. 예. 하늘을 못 날아가고 땅에 떨어져 버린 용은 그 용이 못 되는 이무기잖아요. 이무기로 살아가는 건 한이 맺히죠. 그래서 잠룡, 물에 잠겨 있어서 힘을 쓰면 안 돼. 그래서 물은 하지 말라. 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우리 애가 입학을 했다. 공부 안 시켜야 됩니다. 그럼 요즘에는 성적이 100점인데 우리 애는 60점 받아왔네. 대만족해야 돼요. 주역에 있잖아요. 주역에 있는 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옆집에 12시까지 공부시키는데 우리는 1시까지 시켜서 우리 애가 전교 1등 했다. 걔는 끝났다, 이제. 완전히 힘이 소진돼 버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완전히 맥이 빠져가지고요.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역 건깨만 공부해도 오늘 우리 현실이 아주 굉장히 시급합니다. 한국 지금 학교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정리해가지고 한번 뭔가 좀 발표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강남이 막 대치동 그 집값 무지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 다 망할 사람들입니다. 너무 내가 악담하는 것 같지만요. 나중에 결국 그렇게 나오는데 뭐. 어디서 큰 애가 제일 나중에 희망이 생길까요? 상골입니다, 상골.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상골요. 그런 데서 커가지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뭐 못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뻗어난 사람들은 그런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잠겨 있어야 되는 용인데 힘쓰면 안 되지.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큰일 났다, 지금. 고2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 20살 고등학생
뭐 대학생 뭐 요렇게 된다고요. 뭐 고등학생 쭉 되면 뭐 대학 가기 직전 뭐 요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견자인데 요거는 현이라고 발음합니다. 나타난다. 요 글자고 같아. 나타난 용이요. 이게 뭔 소리냐? 마라톤 선수가요. 여기서 뛰는데 이제 한 42km인가 가는데 한 이제 6분의 2 정도, 예. 그러면 한 10km, 15km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선두 그룹이 쭉 있죠. 마라톤 보면. 그 다음에 쭉 쳐져서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가는데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시켰는데 고등학교 쭉 가면요. 선두 그룹에 이제 전교 석차로 갑니다. 예. 근데 우리 애가 IQ가 90이다. 그건 암만 놀려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기본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애가 IQ 90밖에 안 되는데, 뭐, 인류대학 보내려고, 이거는 엄마의 욕심이 과한 거고요. 예, 보통 애들인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선도그룹에 두각이 나오느냐? 다른 애들은요, 엄마가 아닙니다. 그, 성적이 좀 떨어지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이 나거든요. 본인은 신나게 집에 들어올까요? 죽을 맛으로 들어오나요? 죽을 맛으로 들어오는데 엄마가 더 죽여놓죠. 이게 성적이냐, 막.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죠. 저승사자라고요. 더 죽이니까. 졸려 죽겠는데 얘 1시간만 더 해라. 그 저승사자지. 죽겠는데 학원 2군데 다니가 지쳐있는데 야, 한 군데만 더 가라. 저승사자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승사자인데 미워하면 죽으니까 시킨 대로 합니다. 이제 중고등학교쯤 오면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면 저승사자 기분 좋아지잖아요. 저승사자 행복하게 하는 일은 싫다. 집에 들어오다가 엄마 신이 있다. 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없어. 초등학교 때 너무 소진을 해가지고요. 공부도 못해. 완전히 엄마 시키는 대로 반대로만 합니다. 근데 얘는 어떤가요? 엄마가 자기한테 괴롭힌 적이 없잖아요. 공부하라 소리 한 적도 없고. 다른 애는 친구한테 싸워가지고 울면서 들어가면 더 죽여놓는다고요. 니는 손도 없고 발도 없어 임마. 네가 얻어맞고 다닌다고 막 야단치는데요. 그건 엄마가 아니지. 엄마는 뭐라고 하냐? 자상이라고. 자는 대사 대비할 때 잡니다. 여기. 그 마음, 애 마음하고 하나 되는 마음입니다. 요 차자가. 애 마음이 되면 애가 얻어맞아서 울고 오는데 야단칠 기분이 아니죠. 애 마음이 되면. 죽을 맛으로 오니까 자기도 죽을 맛이라. 애 끌어안아야지 뭐. 세상에 너같이 착한 애를 내가 못 봤는데 험악한 애도 있나 봐. 어떡하겠니? 같이 웁니다 그냥. 그게 진짜 엄마죠. 그래서 제일 훌륭한 엄마는 울어주는 엄마. 몰래 기도하는 엄마. 이게 엄마라고요. 그러면 이제 죽을 맛으로 왔다가 엄마를 만나서 살 맛이 나잖아요. 엄마는 나의 생명수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힘은 넘치고 엄마를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싶어. 제일 존경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그런데 엄마가 내가 공부 좀 잘하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해볼까? 힘은 넘치죠. 집중력은 있죠. 부쩍부쩍 전교에 이제 이름이 올라갑니다. 현룡이 된다고. 나타난 용으로 바뀌죠. 나타났죠, 두각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룡이 제전 밭에 있다. 왜 밭에 나왔나요? 물에서 왜 나왔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야죠.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죠. 그 두각이 이제 좀 나타나죠. 그때는 어떤 걸 해줘야 되나요, 엄마가? 그때. 우리 애 어떻게 하면 인류 대학교 갈 수 있냐고 상담하러 다니고,
그거는 꽃표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롭다. 보는 것이 누구를? 대인을 봐야 애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끌어주냐? 하늘을 날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도요, 마라톤 선수도 그냥 안 뜁니다. 보니까요. 그 선수들, 같이 뛰는 선수들을 조사를 합니다. 1등 후보가 누구냐? 그걸 찾아내요.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을 딱 찍어가지고 홍길동 뒤에만 따라갑니다. 홍길동이 힘내면 나도 힘내고, 홍길동이 천천히 가면 나도 천천히 가고, 계속 따라 붙습니다. 그럼 언제 1등 할까요? 언제? 이제, 그걸 이제, 달려와가지고, 세 바퀴인가 돌잖아요. 그때 막, 와, 환영하고 그러잖아요. 들어가면 그때 제낍니다. 그래서 1등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애가 하늘을 날려면 이제, 대학을 가야 이끌어 가겠죠. 대학 안 가도 뭐 축구 선수 같으면, 또 바둑을 두면, 누구한테 배워야 되냐? 요새 같으면 이제 뭐, 신진서 이런 거한테 붙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 집 앞에 바둑 두는 애한테 가서 배운다.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애가 이제 뭘로 한번 하늘을 날까? 우리의 적성을 봐야 됩니다. 생물에 대해서 엄청 관심 있고, 생물학을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잠도 안 자고 보고 싶어 하고, 아주 뭐 전문가들 것까지 다 보고, 그게 심취한다. 그러면 얘는 생물학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전국 이제 생물학과 대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국 대학에서 우리나라에 생물학의 1인자가 누구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서울대학에 있을 것 같죠? 있을 확률은 아마 10%도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선생이 목포대학에 있다. 그럼 거길 보내야 돼요. 그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성적은 상당한데 거길 갔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총장 면접이라고요. 총장실에. 그리고 벌써 약속을 합니다. 너는 유학까지 보내준다. 졸업할 때까지 장학생, 다. 연애할 때 좀 불리한 거 외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선생이 서울에 있는 희한한 우수한 대학에 스카웃돼 버렸다.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실력자고 그러면 얘를 데리고 오지 혼자 안 옵니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요새 전쟁터입니다. 우수한 사람 그리고 모셔갈 때요. 그런 조건 다 들어주죠. 편입시켜 주는 거죠.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네트워크 다 있잖아요. 세계적인 학자잖아요. 그거 가면 외국에 다 연결 다 되는데 그게 대인이라고. 네.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학교 무슨 과 갈까 대개 엄마들 그거 하잖아요. 서울대 국문과 갈까 그 점수면 연대 법대를 갈까 이런 식으로요. 그건 아주 시원찮은 대인을 찾아라. 근데 대인이 서울대학에 있다 이래 버리면 어떡하나요? 우리 성적이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그건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제가 방법은 갖고 있습니다. 그건 공개하기는 곤란한데요. 서울대 들어갈 성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대학 가는 거지 뭐. 가가지고 그 교수 찾아갑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너무 존경하고 그분 고등학교 때 교수님 저서 다 읽었습니다. 딱 깨뚫고 있는데 제가 서울대 학생이 아닌데 청강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느 학생이 아니니까 안 돼. 그러면 그건 실력자 아닙니다. 실력자는 인간성이 갖추어져 있다고요. 그래, 내가 허락한다. 앉아서 배워라. 그럼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다른 과목은 몰라도
그 선생 수업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거 되는 겁니다. 비밀로. 그럼 시험 칠 때 이제, 교수님, 저도 학생은 아니지만, 이 학교, 그래도 저도 시험 한번 답안지 써보면 안 될까? 그거 써봐라. 채점 하다가 눈알이 나온다고요. 이런 애가 어디 있냐? 연구실 내 부릅니다. 너 대학원은 딴 데 못 가, 알았지? 그래서 대학원 합격해놨어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인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열쇠라고요. 30대 됐다. 이제 대학원 다닙니다, 이제. 최고의 대학원. 그런데 대학원 때, 이때는 이제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냐? 요거 학생이고 요거는 선생이잖아요. 학생이 선생 돼야 되니까 논문을 엄청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논문 쓰기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요. 막 밤샘을 밥 먹듯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애 죽을까 봐 걱정된다고요. 근데 안 죽습니다. 왜 그럴까? 초등학교 때 힘이 저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행복합니다. 이 공부가요. 논문 쓰는 게 행복해. 그러면 그 행복하게 무리하는 거, 힘이 남아있고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군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군자라는 말을 썼느냐? 소인은 여기서 끝납니다. 인생. 못 올라갑니다. 이무기가 돼버리지 용이 못 된다고요. 그래서 군자가 종일 긍긍하는 거는 끙끙이지 뒷말을 끙끙. 종일 끙끙거립니다. 제일 힘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입니다. 깔딱고개 이제 산에 정상 올라갈 때도 그 정상 직전이 제일 힘들거든요. 깔딱고개라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제일 힘든데요. 요게 구성. 섭척약 전염 때까지 애가 탑니다. 섭척약. 그래서 여자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그러나 이건 없을 묻자고요. 탈이 없다. 올라간다 이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면 그런 말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좀 두각을 발휘하고 대학을 갔더니 지금 잠도 잘 안 자는 것 같지. 그건 이제 인간 된 겁니다. 이제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논문을 썼다.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서 눈알 나오는 논문이 나옵니다. 얘가 누구냐 이거. 그래서 대학들이 전쟁부습니다. 걔 서로 데려가려고. 교수 되기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학교가 우수한 연구자 데려오라고요. 독촉을 총장이 계속 독촉합니다. 우수한 사람이 있다. 무조건 초빙을 하지. 서로 전쟁은 붙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그러면 예. 혹, 약. 이제 교수가 막 됐잖아요. 전임 강사 이런 거 됐겠죠. 그러면 모든 게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쪽으로 반대로 맞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까지 친구들이었거든요. 나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무시하거나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그게 처음에 군기 잡아야 되잖아요. 첫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똑바로 앉으세요. 자세가 나쁘면. 저는 보통 교수하고는 다릅니다. 철저히 성적도 정확하게 할 때고 출제 상황까지 보고 열심히 하는지 다 체크할 거고. 그럼 학생들이 지금 미쳤나? 나이가 몰라 우리한테 대전하는데 뭐가 지금 언제 교수 됐고 수업을 하고 있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 다음날 수업을 하고 했더니 학생이 없습니다. 수업 거부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요. 갓 성공했을 때 한번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혹이야 뛰었는데요.
재연이라. 연은 10년 깊은 못에 있어야 돼요. 이제 하늘로 띄었는데요. 못에 있는 기분이 돼야 되죠. 그러면 달이 없다. 이게 뭐냐?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 활주로를 꾸물꾸물 갑니다. 근데 이제 활주로까지 딱 가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죽기 살기로 달립니다. 그래야 뜨지. 그렇지 않으면 못 떠오르간다고요. 바로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고3의 모습이죠. 죽기 살기로 달려야 이렇게 뜨는데요. 바람이 뒤에서 불면요. 암만 달려도 못 뜹니다. 또 올라가다가 도로 떨어집니다.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이륙했을 때는요. 다들 못 움직이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약간만 흔들려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람 방향이 바꿔도요. 바람이 이렇게 마주 올 때 날아올라야 되는데 바람이 뒤에서 갑자기 바뀌잖아요. 떨어진다고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거.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다 이제. 떴다 비행기. 떴는 거지 나른 거 아니라고요.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날아라. 이제 떴는데 날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꼭 요건 띄었다 뜬 거지. 아직도 못에 있는 기분이 돼야 견디지 아니면 추락한다.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교수로 오긴 왔는데 제가 뭐 연구도 한 얼마 일천하고 나이도 그렇고 같이 연구하고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확 친근감이 생기죠. 그렇습니다. 다 왕자고 다 공주인데 기합을 준다? 그거는 안 통하죠. 그러니까 그 건축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현장 감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10살씩 막 많아요. 그게 말을 안 들을 것 같잖아요. 청이 중요하다. 딱 써가지고 줄 딱 바로 쓰세요. 딱 이러고 나는 고가를 철저히 매깁니다. 매겨서 나중에 보고할 거고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속으로 제가 건방진 놈 봐라. 뭐 이런다고요. 자, 일하십시오. 일 안 해. 그럼 그 중에 또 막, 보스 같은 역하는 사람이, 야, 일이 뭐야? 그러면 저 나무 밑에서 떠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가서 보고, 막걸리 한 통 메고 오는 겁니다. 한번 모이십시오. 그래서 술 한 잔 일단 드시고, 한 잔씩 쭉 따라드리고, 형님들, 이래야 돼요. 나이로 보나, 세상살이 하는 경험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다 형님 아닙니까? 제가 뭐, 감독으로 왔지만, 경력도 하나도 없고, 이제부터 배울 텐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제가 됐네. 이렇게 속으로. 그리고, 보스 같은 사람, 야, 일하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요, 비행기가 떴는 거지, 나른다고 하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폭약, 재연, 못에 그런 기분이 돼야 돼요. 9호가 되면 이건 이제 사장까지 간 겁니다, 이제. 예. 회사 같으면. 학교 같으면 이제 학과에서는 과장이고, 학장이고, 총장까지 갔다고요. 사장이 건축 현장에 와가지고 형님들 이런 거 회사 망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비룡, 이게 하늘을 나는 용입니다. 후말리 하늘 날 때, 그때는 뭐 화장실 가도 되고요.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물건도 팔기도 하고, 뭐. 그때는 이제 안전하게 있는 힘 다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비룡 제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견 대인, 또 대인을 봐야 이롭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장인데, 대통령인데, 총장인데, 왜 대인을 봐야 이롭다고 할까요? 사장이 혼자 회사 경영할까요? 아니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부사장 일단 있어야 돼요. 대통령, 총리, 장관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도 뭐 총장 되면 부총장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 장관은 어떤 사람을 선임해야 될까? 되게 어떤 사람 선임하나요? 대통령 될 때 선거 그 캠프에서 열심히 도왔던 사람. 되게 그러죠. 그건 아주 빵점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대인을 봐야 해요. 그럼 이제 교육부 장관은 어떤 사람을 정해야 되냐? 우리나라 전체에서 교육 관계, 교육 정책의 1인자. 그 교육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위인가요, 아래인가요? 이 위죠. 스승을 모시는 겁니다. 장관을 부하를 하나 임명하는 게 아니고요. 스승을 모시는 거라고요. 경제 분야의 1인자, 큰 스승이죠. 그러니까 대인을 만나야 해요.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장 중에 무슨 역할, 판매, 그 중에 최고, 그 분야는 자기보다 스승이다. 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뭘 하느냐? 할 일이 없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다. 자기가 낯설 보다 더 전문가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다 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는 어느 나라 가도 선거하는 거는 선거 캠프 사람들이 이제 또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걸 다 장관 한 번씩 해줘야 되니까 뭐 6개월마다 갈아가지고 또 장관 주고. 그건 망하는 거죠. 교육정책의 1인자라면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그 사람 계속 교육부 장관 해야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서 예인을 보는 게 이렇다. 이제 상구가 됐습니다. 상구. 그러니까 요것대로만 하면요. 정치건 회사건 최고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상구가 되면 어떻게 되냐. 물러나기 전에는 자기가 중심이라고요. 어딜 가도 사람들이 인사하고 자기한테 와서 뭐 인사하고 명절 때 선물도 보내고 뭐 어디 가나 주인공이죠. 근데 딱 물러나고 집에 가면 전화도 없습니다. 세상 인심이라는 게 썰렁해진다고요. 참 세상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돼도 선물도 없고요. 너무 허전해서요. 그래서 막 백화점 가서 자기 집에 선물 사보내는 사람도 있고 허전해가지고 그렇게 썰렁하다. 근데 예쁘아가 찾아왔다. 그럼 이 사장 그만둔 사람이 안 그래도 막 분노가 치밀었는데 네가 인간이가 임마 이러면서요.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막 이러면 어떻게 다시는 안 오죠. 안 와도 되는데 예정 때문에 인사하러 왔다가 혼났잖아요.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파리새끼 한 마리 없어요. 그래서 앙용, 목항자입니다. 목에 힘주는 용. 이거 되풀이 못하게 목에 힘주고 너 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유해라. 후회할 일만 있다. 후회할 일만 있다. 할아버지가 되고 이런데 옛날에 자기가 지방 가장 할 때처럼 그렇게 중심이 될 줄을 하는데 찬밥돼 있다고요. 성질이 나죠. 손자들이 엄마 아빠한테는 찾아봐도 할아버지한테는 인사도 안 와. 근데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 잘 지내셨나요? 네가 인간이냐?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인사 코빼기도 평소에 안 보이더니 뭐 그러면 어떻게 해? 다시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평생이고 은퇴할 때 한 뒤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목에 힘 빼라. 목에 힘 들어가면 안 돼. 후회할 일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뻐가 찾아왔다.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거 바쁜데 니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대하고요. 갈 때 마시라고 양주를 하나 선물했는데 지가 보니까 굉장히 비싼 거고요. 이래야 됩니다. 손자가 찾아오면 야 너는 요시아이가 아니다. 막 할아버지한테도 다 찾아오네. 따뜻하게 대해주고 용돈 써라 줬는데 용돈이 두둑한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끌려가면요 인생 망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은 다 버리고 그 하늘 마음으로 본래의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본래의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욕심으로 판단해서 행동하거든요. 그러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주역을 읽으면 자기 기분은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 하늘 마음은 그 반대이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그 반대로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괴를 뽑으면 이걸 읽어보면 내가 목에 힘주고 있었구나. 근데 힘 빼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성할 게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역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제가 49살 때인가 그 하버드 대학에 그 연구소 옌칭 연구소라고 엄청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거기서 그 연구비를 주고 그 교수들을 뽑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49살인데 가고 싶잖아요, 그거. 가면 그 상당히 많은 연구비를 주고요. 이러니까 1년간 갔다 오는 건데 그리고 방이 붙었더라고요. 저 지원서를 내라. 근데 보니까 42세까지 난 무슨 40 그래서 8년, 7년이나 지났잖아요. 갈 수도 없고 가고 싶고. 그 걔를 뽑아봤죠. 걔를 뽑아보니까 걔 뽑는 건 이제 오늘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데 제 책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보면 요 두 개를 뽑았다고. 그러니까 벌써 학용 제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가슴이 덜컹합니다. 왜냐? 제 생각에 오만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모셔가야지 무슨 지원서를 내가지고 심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교 참 고약한 대학이다 이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딱 요 학용 이러니까요. 목이 빼야지 네가 그만하다. 아이고 완전히 막 뜨끔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일용재천인데 대인을 만나. 이때 대인은 되게 아래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대인이죠. 자기 능력을 이끌어줄 사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학원에 가서 혹시 하버드 대학에 아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있대. 무슨 과에 있냐? 철학과래. 그걸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여차에 자다. 49살이고, 그때가 진짜 만 예, 우리 집안의 나이로. 하버드 갔을 때, 예, 예. 근데 내가 여차에 차인데, 나이가 안 맞고 한데, 이력서 원서 내면 될지 한번, 그 친구한테 연락해봐라. 그 친구가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그 사무실에 아마 그 소장도 저를 알 거예요. 중국계 사람인데. 예, 두해밍. 그 전부터도 만난 적이 있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내는 봐라, 이거야. 내봐라. 그 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합격한 사람은 1월 달에 다 연락이 왔다는데 저는 5월 달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나이가 안 맞으니까 다른 케이스를 하나 어떻게 만들어서 불러줬어요. 그 1년간 정말 제대로 갔다 온 거죠. 이 주의 도움을 안 받았으면 그런 지혜는 안 나오죠. 그냥 덜컥 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고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게 된 거지. 덜컥 내서는 일단 자격에서 이미 안 되는 거고요. 이 주역에 대한 그런 이제 또 이 주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지혜를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이런
신통하게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이제 그게 있는데요. 용구라는 게 있는데, 건꾀에는 용구가 있고, 공꾀에는 용육이 있고, 딱 두 개만 있는데, 그게 뭐냐? 개를 뽑는 걸 알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개를 뽑으면 되게 이게 그 효 중에 되게 뽑혀 나옵니다. 근데 효가 안 뽑혀 나올 때는 요 건꾀의 원형리정 그게 해답입니다. 근데 원형리정은 그 주역에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안 됩니다. 이거. 요것만, 요거하고 건하고 건만은.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용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견, 불용. 모든 용들을 본다. 무수면 길하다.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국이라는 데가 전부 용이잖아요. 한국에 와서 보면 모두 용이다. 불용을 본다. 모든 용들을 본다. 그럼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어떡하냐? 머리를 숙여라. 한국에서 큰 소리 치면 한국 사람 희한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싫어합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 싫어하고요. 왜냐? 내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똑똑한 사람 옆에 가면 나를 무시할 것 같잖아. 싫어하는 거죠. 좀 옆집 사람 아저씨 같고, 좀 이렇게 후덕하게 생기고 이래야지. 날카롭고 반짝거리고 똑똑하다.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굴룡을 보는데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이게 건꾀입니다. 건꾀에서 얻는 지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꾀는 공꾀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 그러면서 이제 궤도 뽑아보고 이러면, 이제 삶이 바뀌는 거죠. 지혜를,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럴 때 이제 주역을 활용하면요. 근데 궤를 안 뽑아도 읽어가면 내용 하나하나가 엄청난 지혜의 보따리입니다. 지혜가 꽉, 예, 지혜가 딱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인생에 대한 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식을 다 아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자기 고민거리를 걔를 뽑아보면 거기서 해답이 딱딱 나오니까요. 어마어마한 책인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활용을 안 하느냐? 봐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책은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활용도가 높을 거다라는 예측은 하는데요. 점점점 이제 그게 알려지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인데 이제 건깨까지밖에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면 수고 많았다. 제가 오늘 이 글을 보지 말고 예, 공부하는 걸 다시 한번 보고 훨씬 좋았죠. 네, 제가 줄 건데 예, 네. 그 책의 앞에고 요 공식 그걸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읽으시면 주역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쉽지 않죠. 근데 쉽지만 않죠. 안 쉽나요? 선생님도 그 식습을 지금 하시려면 예. 공부하는 때 괜찮아요. 지난번에 해주신 그 책, 인대에서 나온 책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선생님, 주역책을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아, 그때 성대 출판부에서 나온 거. 아마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성대 출판부에서 나온 거죠. 예, 성대 출판부. 그 내시는 게 주역적으로 한 권인가요? 한 권입니다. 두껍습니다. 예. 한 800페이지인가?
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요청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역은 예. 너무 어려운 책이라. 그, 아마 그도 한 4번쯤 한번 해주시면 안 하시면 글쎄요, 그게 예. 4번 하면 예. 또 처음 오시는 분들 때문에 또 처음부터 해야 되고, 건너뛰면 예. 건깨까지 건너뛰고 곤부터 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전혀 못 알아들을 테고 그런 문제점이 그들은 괜찮은데 앞에 부분 조금 이제 짧게 하시고 뒤에 새로 또 글쎄요. 예. 여기서 그것들이 있지. 반복해서 들으셔야 음. 근데 선생님한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예. 선생님하고 예. 유하시다. 그 주역 선회라고 예. 예. 이 명나라 때인가 그 스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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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빨리 쓰고 있는데. 예. 선 참선할 때 선 번역이 2가지가 나와요. 2가지가 있죠. 예. 불교학과 출신들이 번역을 해서 예. 외국에 예. 그래서 다음 학기도 한 4번쯤 주역을 해주시고 불교가 반 정도 있다 보니까 예. 정문 교수도 한번 봤습니다. 아이고. 예. 예. 아이고. 네. 다음 주 수강 소감 좀 준비해 보시죠. 예. 저도 이제 갈 때 그 교수님한테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예. 그때 2005년인가 여기 프레센터에서 동아시아 그 오일대에서 발표했던 거예요. 예. 이거 좀 나오고 예. 여기 교수가 기조 발전하시고 예. 노아 교수도 예. 예. 불교, 유교 네 개 같은 섹션에서 발표. 예. 나도 그 교수님 뭐 내외 같이 하고 있는데 예. 9년에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교수를 하나 먼저 가는 바람에 지금 늦어져서 편집할 때 교민 교수가 받으셨는데 좀 고장이셨는데 마침 편지를 보내고 답변이 없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온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그 키 큰 미국인. 예. 제자 식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자하고 중국인 제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견들어갔어. 아, 그럼 소장 그만둔 예, 뒤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저는 다시 한국학 연구소에서 맥켄 교수 쪽으로 가서 1년 있다 왔습니다. 아. 그렇게 그 두명 교수가 계셨더라면 거기 하버드 예. 연칭으로 가실 수 있었는데. 세계 원료 비교하는 쪽으로 예, 예. 대학도 다니고 딱 됐는데. 편지도 쓰고 그랬는데 그런 사단이 바로 아, 시켜가지고 상황이. 답변도 없고 그래가지고 소리 바꿔서 맥켄 교수에서 아, 미담 쪽으로 미담과 불교 쪽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된 아이고. 그랬어요. 저도 하버드 대가서 하버드시 구두 만지면 맞아요. 선생님 하고 오신 뒤에 뒤에 그런. 그래서. 그래서 저는 주역의 덕을 많이 봤죠, 그걸. 그렇지 않았으면. 근데 선생님 지옥은 되게 재밌잖아요. 예, 예. 근데 언제 대전에 중사는데 대사 선생님이 유명하다고 갔는데 워낙 강당이 커서 그런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 너무 유명해서 못 알아듣는구나. 대사 선생님도 저 강의 들어봤는데, 그 정통, 예. 예. 주역 전의대전이라고, 그 정의천 주자의 그 주석을 딸딸 외워요. 그분은. 그걸 외우고 그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새롭지는 않은데 근데 연세가 많이 들어서 연세도 많고 예. 평생 그걸 해서 뭐 다 외우고 있고 이런데 감이 듣는 사람도 워낙 엄청 많아요. 너무 커가지고 너무 많아요. 이렇게 듣는 거하고는 완전 그 대사 선생님도 대단하신데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소화하셔가지고 예.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